자, 소니 베가스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끌어놓고 타임라인의 위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된 영상들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을 배웠는데요. 아무 효과도 주지 않고 영상을 겹쳐놓기만 한 건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하게 변화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이렇게 밋밋하게만 보기만 하면 영상에 대한 퀄리티가 좀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다 보기 좋은 영상을 만들 것인가를 첫 번째 단계를 배워보겠습니다. 영상 소스를 가공하는 방법인데요. 위에 보시는 사진들이 그대로 타임라인에 전해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모니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 사진이 영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상의 이 까만 부분들이 실제로 출력될 영상에서도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좀 보기 싫은 그런 화면을 보실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타임라인에 위치한 자세히 보시면 잘라내는 표시와 같은 크롭 표시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F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요. F라는 글자는 추측건데 프레임의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F라는 프레임은 소스 자체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 자체의 크기가 출력되는 영상에 포함되는 소스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 경우에 위에 보시면 프리셋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16대 9라는 부분을 변경을 시켜주시면 프레임의 크기가 보시는 것과 같이 F자가 넓어졌죠. 가로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물론 수동으로 변경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영상에 위치시키면 이 프레임 F라는 글자가 표시되는 부분이 이 영상의 전체 틀이 됩니다. 그냥 닫아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아까 보셨던 세로 사진과는 달리 이렇게 가득 찬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양옆에 까만 부분이 보이시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누르시면 프레임이 나오는데 이 프레임의 크기를 프리셋을 통해서 16덱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옆에서 보신 것과 같이 가득 찬 이미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누르시고 프리셋을 통해서 16덱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맞추어 주시면 이렇게 영상들이 변하게 됩니다. 또 16덱으로 변화를 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느냐? 네, 소스의 위치들이 보여줘야 하는 위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진이나 소스들을 실제로 출력된 영상의 크기에 맞춰서 미리 가공을 해 놓으시면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풀프레임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시겠죠. 카메라 세팅이 특히 중요한데요. 16대9 영상을 만드실 분들은 촬영을 16대9로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4대3 영상, 그러니까 오래된 텔레비전에 맞는 영상이죠. 그런 부분들은 4대3으로 촬영을 하시면 이러한 작업들을 별도로 다시 해주지 않아도 꽉 찬 영상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이런 까만 화면들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건데요. 실제로 이것이 사진이라는 것들이라는 걸 나타내거나 아니면 실제 원본의 크기를 그대로 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영상이나 방송되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을 의도적이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도 세로로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당연히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야 되겠죠. 하지만 이 까만 부분들이 장시간 노출되는 것들이 영상답지 못한 그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6덱으로 변환해 주시고 원하는 위치로 커서를 위치합니다. 물론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면 까만 부분은 그대로 위치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까만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가 까만 부분을 노출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선택해 줍니다. 베가스의 바탕화면들은
그러니까 영상이 소스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까맣게 표시되는 것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모든 부분에 대한 16대 9 프레임의 크롭이 끝나게 됩니다. 크롭이라고 하는 것들은 잘라준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진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꽉 찬 프레임의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출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위에 보시면 영상의 전체 크기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선택한 부분은 까만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영상의 초반에 까만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베가스는 좋은 것들이 원하는 위치에 자석처럼 찰칵하고 서는 효과들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영상의 끝부분이 바로 사진의 끝부분과 똑같은, 소스의 끝부분과 똑같은 이 부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까만 화면으로 시작해서 영상의 사진의 끝에서 끝나는 이러한 영상들이 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파일로 만들어주는 부분은 파일 메뉴를 누르시면 익스포트가 있고, 익스포트는 여러 가지 형식의 파일로 만들어준다는 부분인데, 보통의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는 이 익스포트가 영상을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되는데, 베가스에서는 좀 다릅니다. 익스포트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줄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의 버전으로 변환해서 보내주는 그러한 편집 파일로의 출력을 엑스포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상으로의 출력은 뭐냐? 렌더링입니다. 렌더링. 자, 리얼타임 렌더링과 렌더 에즈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세이브는 지금 하는 편집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를 저장해 주는 겁니다. 영상을 편집해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이런 과제물 같은 걸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 기능을 이용해서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을 제출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제출한 파일은 소스를 포함해서 제출을 하더라도 베가스가 아니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을 하면 보는 사람은 베가스 프로그램이 있어야 보거나, 아니면 베가스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도 소스가 동일한 폴더에 저장이 돼서 제출되지 않으면 영상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은 이 렌더 에즈인데요. 렌더 에즈를 누르시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런 창이 뜹니다. 파일 이름을 저장해 줄 수가 있죠. 파일 이름들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지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면 아웃풋 포맷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될 만큼 상당히 복잡한데요. 코덱이란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영상의 모양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베가스는 이미지로도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영상으로도 출력할 수도 있고, 또는 mp3 같은 소리로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든다면 윈도우즈 미디어 비디오 버전에 따라서 다르지만 현재 베가스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11버전으로 만들게 되면, 보편적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윈도우즈가 깔려있는 컴퓨터에서라면 모두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선택하시고 지금 세부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은 최종 영상의 크기를 또는 화질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전송 속도, 즉 인터넷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지는 속도는 빨라지고, 즉 회선이 느린 데서도 볼 수 있고, 화질은 떨어집니다. 영상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고화질 영상으로 출력되지만 용량이 커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볼 때 느려집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들 HD 화면에서는 1080 H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고, 이걸 풀 HD라고 하고요. HD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720 영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영상물의 퀄리티를 중심으로 한 6메가나 5메가 스트리밍 파일로 만들 수 있는 HD급 화질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서 방금 만들었던 영상이 옆에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똑같은 영상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영상을 출력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